반갑습니다. 장종용 시장점검입니다. 네, 코스피 지수 오늘 첫 거래일인데 일단 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첫 출발은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 배당 관련 프로그램 매수세 들어왔던 게 이제 빠져나가면서 그 해당 관련 물량 개인 투자자들이 받고 있는데 뭐 대주주 요건 회피라든지 이런 요건하고 맞춰보면 뭐 바람직한 그런 과정으로 볼 수가 있고, 그 1월 중으로 이 배당 관련 프로그램 매도세가 다 빠져나가면 좀 소강 상태에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시점에서 미국 테이퍼링이 이제 조기에 종료가 될 것이고 3월에, 그리고 미국 금리 인상이 조금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는, 그러니까 3월에 하나, 5월에 하나, 6월에 하나, 이렇게 해서 3번을 해가지고 0.75%까지 미국 금리를 인상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통계적으로 5월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이제 대통령이 바뀌는 시점이고, 그래서 요 5월까지는 재미가 없는데 5월 이후로는 조금 괜찮지 않을까. 뭐 큰 틀에서 이렇게 보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기간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5월에 한번 조정을 받는 이런 정도의 그림을 현재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봉으로 봤을 때 과거 대통령이 바뀐 시기 2017년에 바뀌었고 2012년에 바뀌었고 2008년 8년 2월에 바뀌었고 13년 2월에 바뀌었고 5월에 바뀌었고, 이렇게 보면 그리고 2003년도에 바뀌었고, 그리고 99년도에 바뀌었고, 99, 20, 아닌데 98년인가? 98년. 자, 이렇게 해서 보면 대통령이 바뀐 해에 뭐 2008년 금융위기가 있었다는 부분 제외하면 사실 뭐 대통령이 바뀐 걸로 어떤 특색을 찾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글로벌 시장하고 더더욱 연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뭐 연관성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좌우로 나눠 봤을 때 이건 뭐 그냥 이념적인 부분이니까 이쪽에 가깝다라는 거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왼쪽이 대통령이 됐을 때는 대체로 좋았다. 그리고 오른쪽이 대통령이 됐을 때는 대체로 나빴다.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영향을 조금은 이거에 영향을 조금은 받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정책의 연속성이라든지 항상 그렇지만 시장 논리를 벗어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어떤 부작용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 부작용은 대체로 이 나쁜 결과를 초래를 합니다. 우리 경제가 장기적으로 성장하려면 이 중산층이 필수입니다. 중산층이 아닌 사람들도 중산층으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실패를 할 경우에 이제 장기 성장 동력이 떨어집니다. 당장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그게 좌파 우파에 따른 어떤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그 요즘도 이제 제가 가끔 공장 방문도 하고, 오늘도 전라남도 순천에 있는 공장을 또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 이런 걸 보면 참 이 제조업을 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 제조업 입장에서만 놓고 보면 여기에 좌파 대통령이 한 번 더 당선되면 진짜 끝장날 조짐이고, 물론 또 정책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우파에서 가면 조금 나아질 것 같고 뭐 이런 정도인데, 그런 어떤 정치적 성향이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뭐 삼성전자처럼 정책이나 이런 국정 운영 방향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큰 기업들이 아닌 이상은 주식시장 중소형주들이 작게 영향을 받을 거니까 대통령 선거가 있는 3월,
그리고 대통령이 바뀌는 5월 이 시기에는 굉장히 혼란이 크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큰 틀에서 5월까지는 크게 재미가 없을 것이다. 예, 저도 주식 투자 조금씩 하겠지만 5월까지는 딱히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지 않을까. 괜히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해가지고 뭐 이런 일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뭐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인데 연말에 5,000원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느 시점에 말을 하는 게 좋은지 이 1,000원짜리가 뭐 800원도 갔다 700원도 갔다가 나중에 팍팍팍팍 올라서 500원 아니 5,000원이 된다. 이러면 사실 이때 말해서 5,000원 갑니다라고 해봤자 여기서 말하는 건 소용이 없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다 두 손 두 발 덜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께 어떤 게 가장 도움이 될 것인지 뭐 물론 제 입은 나불나불 계속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뭐 제가 주식을 사서 보여드리는 건 5월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전에 뭐 제가 단기적으로 알아서 매매를 하겠지만 여러분들께 공개적으로 이거 제가 샀고 보세요. 길게 가져가시면 길게라는 것도 뭐 5월에서 연말까지니까 가격도 좋고 요거 사서 길게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샀습니다. 라고 할 정도가 되려면 5월 달이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뭐 상황 따라 바뀌는 거지만 조금 또 연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뭐 제가 종목을 사서 보여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재밌는데 그게 단순히 이제 효용만 봤을 때는 5월 달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예, 그리고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코스닥 지수도 양호했습니다. 유동성이 돌아왔으니까 일단 그 대주주 요건을 회피해서 빠진 물량이 되돌아왔으니까 코스닥 입장에서 좋습니다. 중소형주들의 진동이 나쁘지 않고 네, 그리고 뭐 옥석 가리기가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이 제약바이오가 그 삼성그룹이 바이오든 인수를 하게 된다면 이제 그때야말로 이제 그 실세하고 허세가 나눠지게 될 겁니다. 뭐 대부분 허세고 국내 제약바이오는 삼성이 바이오젠 인수를 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실세가 될 것 같은데 예, 거기에 맞춰서 그나마 성과를 내고 있는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제약바이오 거품에서 배제된 제약주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뭐 지금보다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거품밖에 없고 실제 성과를 내지 못한 그리고 성과를 낸 것처럼 포장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예, 그런 종목들은 정말 제자리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시장이 좋으면 그게 조금 늦어지고 유동성이 풍부하면 그게 느릴 뿐이지 결국은 제자리로 가게 되니까 코스닥도 거기에 따른 어떤 지수 자체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지만 거기에 따른 어떤 손바뀜, 실세와 허세가 나누어지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좀 큰 변동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목별로는. 네, 그리고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예, 감사합니다. 예, 올해 하반기를 보고 상반기는 불확실하니까 예, 감사합니다. 10년 넘게 투자할 종목 요거밖에 없습니다. KTNG. 예, 10년 동안 주가가 제자리를 하더라도 요 종목은 배당 수익으로만 50% 이상 가능할 겁니다. 에이, 10년 50%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까먹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 이것만 이렇게 해서 뭐 또 나중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팔고 또 떨어지면 또 사고 배당 받고 이렇게 가면 대응에 따라서 200%도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예, 자녀분들 생각하시면 이렇게 안전하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 그냥 뭐 저는 재미로 합니다. 선행 이런 생각은 없는데 근데 그런 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뭔가 좋은 일을 하고 그렇게 하시면 이게 뭐 이 세상의 이치인 것 같습니다. 돌고 돌아서 언젠가는 옵니다. 근데 그게 당장 오는 사람이 있고 정말 뭐 세대를 뛰어넘어서 손자, 손녀 뭐 요럴 때 오는 경우도 있고 이게 시간까지 뭐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거지 돌고 돌아서 보면 뭐 한 만큼 돌려받는 예, 그런 우주의 법칙이 있는 것 같으니까 예, 거기에 맞춰서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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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는 그래도 2가 3개니까 예,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2020이니까 여러분들 뭐 연초에 1분기에 2배 오르고 2분기 보합 3분기 2배 4분기 2배 해가지고 올해는 총 자산이 8배로 늘어나는 예, 그런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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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올해 일은 잘 풀릴 것 같습니다. 상반기가 조금 재미가 없겠지만 주식도 그렇고 뭐 제가 하는 투자도 그렇고 하반기가 되면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 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그리고 뭐 내년 양도세 도입을 앞두고 올해 해먹어야지 안 그러면 이제 못 해먹습니다. 이제 작전 세력이라고 하는 그런 쪽에서도. 예, 그래서 올해 하반기는 분명히 대형주뿐만이 아니라 중소형주들도 좋을 것이라고 보고 예, 기대를 갖고 계시면 아니 기대가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올해 첫 종목은 제노레입니다. 뭐 과정이 되게 힘들었겠지만 예, 지금은 이제 만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이 만 원대를 회복한 게 일단 기분이 다릅니다. 기분이 다르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 밑에는 10원 단위씩 이렇게 움직입니다. 10원씩 움직이는데 이제 한 칸만 올라가도 50원씩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조금 탄력을 받을 수 있고 뭐 계속 이런 식으로 그 자사주 매입, 자사주 신탁 관련해서 이렇게 매수세를 걸어두고 있으니까 그것도 그 투자 심리 측면에서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예, 그런 상태고 원천 기술이 있는 업체들 그 원천 기술이 뭐 그냥 만들어졌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 굉장히 젊은 시절 청춘을 다 바쳐서 그래가지고 얻은 어떤 무형의 자산이라든지 아니면 충분한 투자를 해서 거기에 따른 결과물이든지 이 두 개 다 어쨌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것이라서 제노레이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좋은 기업이고 그리고 이 주가가 흘러내리는 이 시기조차도 비록 주가는 7월부터 밀렸지만 실적 발표를 하는 이 시점에 영업이익이 35억이 났고 35억이 났고 그리고 11월 이때쯤 33억이 났고 그리고 내년 2월 중순 2월 중순에는 뭐 못해도 한 40억 나지 않았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자사주 매입 돈 벌면 배당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성의 표시는 하고 그리고 자사주 매입도 하고 이렇게 주주환원 정책에도 그다지 소홀하지 않는 모습. 예, 그래서 11,000원까지 이 매물이 두텁고 원익 쪽에서 털어야 될 물량도 있기 때문에 뭐 쉽게 탄력을 받기는 또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것도 뭐 또 한순간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뭐 무슨 바람을 타가지고 NHN 복스처럼 바람 타가지고 한 방에 그냥 거래량 빵 터지면서 장대 양봉으로 다 먹어치우고 달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연봉으로 봤을 때 요 15,000원 넘어가면 분명히 큰 시세가 나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예, 제노레이에 대해서는 계속 긍정적으로 뭐 물론 그동안 많이 지쳐셨겠지만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상보
상보가 매각 발표가 났습니다. 여기 상보 보면 이 공시에 보시면 아니 이거 아니네. 타법인 주식 및 출자 증권 양도입니다. 중국 법인인데 이 중국 법인 양도 금액 307억 원에 팔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산, 뭐 부채, 자본 이렇게 해가지고 뭐 순이익도 나는 해외 법인이었고, 그래서 이 양도 결정을 통해서 307억 원을 회수를 하게 됐는데, 이게 이제 원래 상보의 그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재무제표상 315억으로 잡혀 있는 회사입니다. 이걸 이제 307억에 매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매각 조건 한 번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싹 파는 건지 아니면 일부를 파는 건지 봐야 되는데, 지분 100%를 팝니다. 그러니까 그냥 요 자산으로 잡혀 있던 게 현금으로 잡힌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뭐 달리 변하는 부분은 없겠지만 재무제표상 현금이 좀 늘어나는 정도? 예, 그리고 보통 중국 법인 청산에서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손실을 보지 않고 털었다라는 부분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건 굉장히 큰 호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걸 팔았다는 게. 네, 그러면 이제 상보가 저 매각 대금하고 300억 대하고 현금 보유한 게 한 150억 되니까 현금은 450억을 보유하게 됐으니까 뭐라도 조금은 또 주주들한테 성의 표시를 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그 올해 이제 BW하고 그 전환사채 그게 이제 주식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부채가 그만큼 줄고 또 부채가 줄고 자산이 늘어났습니다. 여기다가 해외 법인까지 매각이 됐으니까 그 내년에 상부의 재무제표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부채 비율 500% 가까이 되는 이 상태에서 대충 한 600억 정도에 한 6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부채 비율이 100% 아래로 떨어지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꾸준히 이제 수익도 나고 2년 연속 수익도 날 것이고, 예, 부채 비율 100%. 재무적으로도 비교적 안정이 됐고 해외 법인 매각으로 리스크도 줄었고, 이런 상태가 됐을 때 대주주도 전환 청구권 행사해서 지분율 17%까지는 아니지만 그 정도까지 높아질 것 같고, 뭐 이런 구조를 생각하면 앞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예, 그래서 뭐 관심 있게 계속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조금 반응이 있었던 게 인터로조. 뭐 인터로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노레이 뭐 하고 뭐 비슷한 성격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실적이 계속 따라주기 때문에 이 종목도 요 교환사채 정리할 때 조금 부진했다가 다시 살아나고 있고, 그 분기에 이제 아마 거의 100억 정도 이익이 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코로나가 늦어져 가지고 거기에 따른 어떤 매출 부진이 조금 이어지긴 했지만 그 와중에도 이제 올해 매출 1000억을 넘길 거고, 이익도 최근에 코로나 이전하고 비교해서도 밀리지 않는, 매출은 역대 최고 수준이고 영업이익도 코로나 이전하고 비해서 밀리지 않는 아주 발군의 실적을 내놨기 때문에 이 나쁜 시기에 뭐 앞으로 더 좋은 실적으로 보답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위탁 물량 생산으로 가동률도 높이고 그게 이제 수익성 개선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인트로즈의 뭐 중장기 흐름 자체도 요렇게 우상향 기조를 유지를 하게 될 것 같고, 연봉 기준으로도 한번 이제 5년선 위로 올라섰으니까 올해 한번 길쭉한 거 나오지 않을까? 요렇게 생각할 수 있는 자리니까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삼성전자가 조금 밀렸는데 삼성전자 8만 원에서 매물대가 두텁습니다. 이 길게 보면 뭐 올라간다 하더라도 당장은 너무 사고 파는 사람들의 어떤 이 줄다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삼성전자 사는 사람, 삼성전자 나중에 좋아질 것 같은데 올해 말에 이제 크게 실적 낼 것 같은데, 하지만 뭐 당장은 그렇다고 해서 자사주를 사는 것도 아니고 배당을 주는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뭐 시장도 그렇게 갑자기 좋아질 것 같지 않은데 급하게 살 이유가 있나? 예, 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매도자는 8만 원에서 고생했다가 본전 됐는데 또 떨어지고 또 본전 됐는데 또 떨어지고 또 본전 됐는데 또 버티다가 6만 원대를 구경을 하고 온 겁니다. 이 6만 원대를 구경한 투자자, 그리고 6개월 이상 다른 사람들은 돈 번 것 같은데 자기는 허송세월 한 것 같고, 도대체 뭐 하는 건지에 대한 어떤 회의감도 들고, 이런 상태에서 본전을 준다. 아이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고 팔게 됩니다. 즉 급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앞으로 하반기에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보지만 당장은 이 8만 원에서 매물 부담이 크기 때문에 여기를 쉽게 돌파를 하지는 못할 겁니다. 삼성전자가 돌파를 하지 못하니까 지수가 질주를 하는 것보다는 기간 조정 성격에 더 가까울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해서 6개월 동안 팔 사람들 팔고 그리고 살 사람들 사고 이렇게 해서 손바뀜이 되고 나면, 그러면 하반기에는 조금 더 괜찮은 흐름을 전개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저기 우진 플라임, 네, 계속 그렇지만 우진 플라임은 2년 전만 해도 적자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적자 폭도 적지가 않았는데 2020년에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매출도 2천억을 넘겼고 2,050억, 그리고 영업이익 94억, 이렇게 해서 흑자 전환하고 올해는 매출이 이거보다 높아지고 영업이익도 이거보다 훨씬 높아질 겁니다. 한 16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지 않을까. 근데 시가총액이 아직 900억대에 머물러 있고 순자산도 계속 이렇게 이익이 늘어나면서 같이 늘어나는 구조니까, 우진 플라임 같은 경우는 결국 이렇게 에너지를 축적하다가 올해 한번 일을 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뭐 다른 것보다 그 말씀드렸듯이 플라스틱 소재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플라스틱 재질 제품을 성형할 수 있는 그런 사출 성형기 제조업체입니다. 그래서 뭐 요거를 통해서 이제 기계 장비를 생산하는데, 요 수요가 이제 다양하게 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늘고 요 앞으로 3D 프린트로 확장이 된다든지 이 사업 분야가, 그랬을 때 더더욱 매출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그 계속 소재를 개발을 해 나가는데 제가 오늘도 느꼈지만 참 다양한 분야에서 그러니까 교수님 한 분은 금속 쪽으로 해 가지고 그 요 표면 처리 관련해서 이 자신의 연구 실적을 바탕으로 이 표면 처리 관련해 가지고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한 분은 그 리튬 관련해 가지고 사업을 준비를 하고 계신데, 그 나름 이제 그 뭐 이 리튬 같은 경우는 포스코 케미칼이 하는 방식으로 하면 뭐 설비 투자가 한 7천억이 들어가고 연간 생산이 43,000톤이 되는데, 이 탄산 리튬을 이제 수산 리튬으로 바꾸는 이런 공정으로 하게 되면 설비 투자가 한 500억 정도 해서 비슷한 양을 생산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뭐 그래 가지고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던데 뭐 이제 제가 뭐 그걸 평가를 할 입장은 아니지만 이 소재 쪽으로는 우리가 이제 기초 과학이 발달을 하지 못해서 조금 밀리는 부분이 있고 응용 과학에만 치중한다. 이런 뭐 부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이 소재 쪽은 굉장히 연구 개발이 활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업의 어떤 시도들도 있고. 그래서 이 금속 쪽으로 그리고 뭐 이 리튬 쪽으로 해서 계속 뭐 공정이 더 간단해지고 더 유용한 물질을 얻을 수 있고 특히 뭐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또 도시강산 사업. 일본은 이미 사용하는 양의 60%를 그 도시강산 그러니까 이 휴대폰, 폐가전 등에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이게 걸음마 단계니까 예 그런 부분들에서 이 소재 업체들에 대한 미래가 굉장히 밝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서 뭐 소재를 재활용한다라든지 뭐 이런 간단하게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요렇게 해 가지고 신발 밑창을 이렇게 뜯어내고 나머지 남은 부분 재활용. 뭐 이게 기초적으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네 그래서 그런 소재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갖고 우진 플라임을 봤을 때 뭐 '이 정도면 충분히 에너지 축적을 하지 않았나.' 예 바닷권에 거래량도 있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진 플라임도 아주 긍정적인 예 면모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예 그리고 이 자동차 산업이 그렇습니다. 계속 전기차 전환에 대한 선언들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인데 배터리 쪽은 확실히 돈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경쟁이 너무 심하고 보조금 줄이면 아예 시장 성립을 안 하니까. 근데 이 내연 기관차랑 전기차가 얼마나 빨리 전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안전벨트, 자동차 시트 그리고 뭐 외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전기차로 전환을 하더라도 크게 수요가 변경이 없으니까 이 업체들은 이제 앞으로 자동차 부품 중에서 옥이 될 것이고 전기차로 바뀔 때 사라지게 되는 뭐 예를 들면 엔진 관련된 아니면 휘발유, 석유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예 석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 내에서도 전기차로 전환했을 때 타격을 안 받는 종목들은 프리미엄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그 이미 이제 개발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시를 들면 이렇게 자동차 시트가 있으면 이게 이제 여기 벽에 걸려 가지고 이런 안전벨트가 되는데 예 새로 나오는 건 요 의자에서 이렇게 안전벨트가 되도록 뭐 이러면 쪼끔 더 안정성이 커지지 않을까 싶고 두 번째는 이제 전기차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를 해서 이제 이게 360도 회전하는 그런 시트도 개발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제품이 나오지 않고 제품이 나오려면 몇 년 걸리겠지만 이런 전기차로 가서도 타격을 받지 않는 이런 자동차 부품 업체들은 안전벨트 업체 이런 새로운 어떤 제품의 개발 제품 새롭게 개발하면 기존 업체들 중에서 투자 못하는 애들은 망합니다. 즉 경쟁의 완화를 의미를 하게 되고 자동차 시트 업체들 이런 식으로 개발하는데 단가가 당연히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존 자동차 시트 업체들 중에서 또 이런 미래형에 투자 못하는 업체들은 아웃됩니다. 즉 경쟁이 낮아집니다. 뭐 이렇게 되니까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른 어떤 차별화가 나올 거고 그래서 뭐 떨어지는 종목, 올라가는 종목의 어떤 구분이 분명하지 않을까 예 예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올해 보면 전반적으로 이 제약 바이오도 옥석 가리기 그리고 이 자동차 부품에서도 옥석 가리기 이런 식으로 결국은 올해 이 가치라는 부분에서 이전에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뭐 소위 개나 소나 다 오르니까 가치고 나발이고 그냥 잘 오르는 게 장땡이지 이렇지만 시장 유동성이 빠지면 결국은 이 가치 대비로 가게 될 것이고 뭐 하나 덧붙이자면
지금 뭐 시장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 네, KB금융 배당락 이후에 부진하긴 하지만 시장에서 느낄 수 있는 건 이겁니다. 무슨 기준금리가 올랐는데 예금금리는 뭔가 그대로인 것 같고, 대출은 뭐 기준금리 0.5% 올랐는데 대출금리 한 2% 오른 것 같습니다. 근데 대출은 또 계속 증가세입니다. 그렇다고 뭐 부실 채권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예대 마진의 증가, 예, 이 부분에서 실적이 폭주하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 있고, 예,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올해 금융주들의 실적 전망이 다 좋지 않을까. 예, 금리 인상 뭐 그렇다고 금리가 한 5% 되면 또 대출이 줄어들겠지만, 사실 뭐 금리가 여기서 1% 된다 해도 대출이 그렇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0%나 1%나 큰 의미는 없다고 보니까. 예, 그러면 그 기준금리 인상을 핑계로 그 대출금리를 인상을 하고, 근데 예금금리는 딱히 인상하지 않고, 또 예금금리를 높이는 것보다 시장에서 콜 자금 쓸어가서 뭐 은행채를 발행을 한다든지 뭐 다양한 방식으로 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주에 대한 평가가 올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항상 우리가 조금 초과 수익을 얻으려면 예측샷이 맞아야 되는데, 올해 예측샷은 5월에 사자. 5월에 풀 매수를 한번 해보자. 입니다. 대통령이 누가 되든 5월이 나쁠 것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가치주 위주로 미래산업 변화에 타격을 받지 않는 종목, 예, 그 종목으로 압축을 해서 5월에 한번 풀 매수를 해보자. 그 전까지는 가볍게 이제 대응을 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